전원주택살이 좋아 보이시죠?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마당, 아침마다 새소리 들으며 커피 한 잔, 누가 봐도 꿈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원주택에 들어갔던 사람, 지금 1억 7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한 푼도 못 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일까요? 요즘 전원주택을 보면 정말 마음이 끌리죠. 저도 그래요. 도시 떠나서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 가꾸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용기를 냈습니다. 2022년 이런 전원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전세금은 1억 7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본인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집에 목돈을 맡겨두고 그 돈으로 보증 삼아 월세 없이 사는 거죠. 2년 뒤에 나갈 때 그 돈 그대로 돌려받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계약하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2023년 6월쯤 갑자기 법원에서 통지가 날라옵니다. 이 집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경매는 쉽게 말하면 빚 못 갚은 집을 법원이 강제로 팔아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제일 높은 가격 부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세 살던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이미 은행 대출이 먼저 껴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집 살 때 받았던 대출이요. 그게 선순위라는 겁니다. 먼저 줄 선 거죠. 경매로 집이 팔리면 그 돈은 먼저 줄 선 은행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있어야 전세 살던 사람한테 돌아오는데 이 경우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 통째로 날아간 거죠. 본인 돈도 있을 거고 빌린 돈도 있었을 텐데 둘 다 증발한 거예요. 게다가 은행 빚은 그대로 남았으니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된 거죠.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은행은 왜 이런 집에 전세 대출을 내줬을까요? 분명 선순위 대출이 있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소는요? 이런 위험한 집을 왜 소개했을까요? 다들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손해보는 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실 경매 물건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10건 중 한두 건은 꼭 이런 식이에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전세 들어갔을 때가 2022년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당시 저금리로 1%대, 뭐 0. 몇 프로대 그렇게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시장이 돈이 넘쳐났던 거죠. 그러니까 집값, 땅값 뭐든지 비트코인 등 뭐든지 값이 다 올랐습니다. 이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였겠죠. 최고가를 찍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도 생각한 거예요. 이 집 지금 비싸니까 설령 선순위 대출이 있어도 전세금까지는 충분히 여력 있겠네. 괜찮아. 대출 내줘도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치솟았고 물가도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0%대에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당시 대출금리가 8%까지 치솟았습니다. 말이 8%지 1억 빌리면 1년에 이자만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 누가 집을 사겠어요. 다들 얼어붙었죠.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집값은 당연 떨어집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은요?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빚은 갚아야 하는데 집은 안 팔리고 결국 은행 빚을 못 갚으면 경매가 넘어가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더 싸게 팔려요.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팔린 돈으로 은행이 가장 먼저 가져가고 전세 살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택했을까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나가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부담되죠? 반면 전세는 처음에 목돈만 주면 그 뒤로 한 푼도 안 나가요. 그러니 당연히 전세가 더 끌렸을 겁니다. 집주인이 생각하길 사람들은 전세를 좋아하니까 그럼 전세로 내놓으면 금방 들어오겠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를 때 특히 전원주택 전세는 절대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지방에 새로 지은 전원주택이요.
차라리 보증금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만 걸고 월세로 사는 게 나아요. 이러도 그 정도니까요. 전세로 억 단위 돈 몽땅 걸었다가 이렇게 날리면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집값 오를 때는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도 조심해야 하고요. 고점 찍고 내려오는 전원주택 가격은요,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엄청 싸지지 않는 이상 사려는 사람도 없고요. 이야기 그냥 남의 인생 같으신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 그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들어갔지 않았을까요?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월세보다 전세가 나아 보이고 은행도 대출 내준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 발 잘못 디디면 1억 7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방권 신축 전원주택 전세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